부산에서 대마도까지의 거리는 54km. 대마도에서 일본 본토인 후쿠오카까지는 154km. 본국보다 조선에 더 가까운 곳에 대마도가 놓여 있다. 더구나 섬의 대부분이 산으로 돼 있는 대마도는 경작할 수 있는 땅이 겨우 3%에 불과해 예로부터 가까운 조선에서 식량을 조달해 왔다. 조선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던 것이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의 국교 재개를 가장 먼저 서두른 곳도 대마도였다. 대마도의 입장에서 조선과의 무역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말해주는 유물이 있다. 대마도주의 종과에서 각종 문서와 함께 문서에 사용했던 인장이 같이 발견됐다. 그런데 이 인장엔 위정이덕이란 글씨가 새겨져 있다. 위정이덕은 조선이 일본에 보내는 국서에 사용한 인장이다. 조선의 인장이 대마도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것이 위조된 인장임을 의미한다. 인장을 위조한 것은 조선의 국서를 위조하기 위해서였다. 1607년 조선과 일본 양국에 큰 충격을 던져준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국서 위조 사건이다. 대마도는 조선이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보낸 국서를 위조한다. 도대체 어떤 내용을 바꿨을까? 경섬의 해사록에 실린 국서의 원문엔 봉복이라 쓰여져 있는 글씨가 일본에 전해진 국서엔 봉서로 바뀌어 있다. 조선이 일본에 먼저 강화를 요청하는 것으로 내용이 바뀐 것이다. 또 대표적으로 바뀐 문장은 임진왜란에 대한 일본의 사과 부분이다. 대마도는 박후 몰래 사과 국서를 조선에 보냈는데 그 내용이 들통나지 않도록 다시 조선의 국서를 위조한 것이다. 국서 위조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은 대마도주인 소우 씨. 국서 위조 사건 이후 소우 씨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취재팀은 역대 대마도주의 무덤인 반쇼인을 찾았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대마도는 국서 위조 사건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하는데 그 절정기는 국서를 위조한 직후의 대마도주인 소우 요시잔의 시대였다. このお殿様は対馬藩主21代宗義実公でございます。このお殿様の時代和漢が一番栄えてとにかく人参が入り絹が入りお米が入りその代わり銀やら何かをお国に輸出して一番国中が潤った天に昇るような時代でございました。 국서를 위조할 만큼 조선과의 무역이 절실했던 대마도. 대마도의 노력과 양국의 필요성에 의해 조선과 일본은 국교를 맺고 무역을 재개한다. 오훈아의 나루터는 조선으로 출발하고 도착하는 무역선들로 인해 다시 활기를 띠게 된다. 도쿄 일본은행 화폐박물관엔 초량 외관에서 거래된 무역품을 알 수 있는 실물이 소장돼 있다. 당시 일본의 대표적인 수출품은 은화였다. 그 중에서도 이 은화는 인삼대 왕고은이라 불리는데 당시 최고의 인기 상품이었던 조선 인삼을 수입하기 위한 용도로만 쓰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것이다. 일본의 은은 대마도와 초량 외관을 거쳐 중국으로 건너갔다. 중국의 비단과 조선의 인삼이 대마도를 거쳐 일본으로 수입됐다. 인삼과 비단 그리고 은의 중개 무역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 조선 활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소뿔 같은 동남아시아의 상품들도 일본의 나가사키와 대마도를 거쳐 외관으로 들어왔다. 임진왜란 이후 재개된 외관 무역. 외관은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를 잇는 아시아의 허브로 자리 잡았다.